여름방학이라서 예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아빠가 저를 공항에서 픽업하셔서 이제 바로 할머니 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할아버지 회사에 들러야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는 제가 할아버지랑 가깝게 지내는 걸 굉장히 질투하셨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들으셨으면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름방학 3달 동안 있으면서도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가 잔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걸 허락을 안 해주셔서 그냥 중간중간 몇 번 그냥 그런 백화점에서 만나고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첫날 공항에서 바로 거기를 가서 일단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잘 도착했다고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가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해서 아빠가 저한테 핸드폰을 주시면서 할아버지께 전화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저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들어가서 인사드릴게요,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그래, 누구랑 있냐, 지금 누가 데려다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데려다 주신다고 그랬더니, 딱 들어올 때 너만 들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다른 영상에서 들으셨다면 왜 그러시는지 할아버지께서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아빠는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그런 평소에 그런 관계를 가진 이후에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행동을 한 후에 다시 관계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저는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저를 데려다 주신 분이시니까 이제 저는 중간에서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아빠 저 들어갔다가 올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분명히 사과를 드렸어요, 제가. 그랬는데 아빠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앞에만 이렇게 핸들을 잡으시고 앞에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가져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여기 있을 동안 쓸 거라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할아버지와 거의 1시간 그 정도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택시 운수회사를 하시니까 거기 그 무교동에 있었거든요, 그곳이.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집, 학교, 학원 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 혼자서는 할머니와 같이 그런 할머니 동창회, 갯날 그런 때만 갔었지. 그리고 아빠와 고모 가족들과 같이 주말에 놀러 가면 그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니까 제가 뭔가 길을 이렇게 밖을 보고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대학생이었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등학생이나 마찬가지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아빠 차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무슨 네 시다발이냐? 지만 혼자 썩 들어가고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려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할머니 집 아니까 네가 알아서 와 하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행히 돈은 있으니까 그 뭔가를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되는데, 제가 정말 아예 몰라요, 어디를 어떻게 몇 번을 타고 가야 하는지.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가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라고 하실 거잖아요, 기사님들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거의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더 제가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할아버지도 어이가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나와서 큰 길가로 가서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길래 거기 서서 보는데 어쨌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차부 타고
계속 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결국 택시를 타고 갔어요. 모르겠어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어제 꿈에 나왔더라고요. 이 장면이. 제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로 새겨진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오후 늦게 할머니 집에 도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딴 인간이 내 아빠라니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여기에서 한 모든 이야기들을 저희 집 어른들께 직접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제 마음속에서 혼자 생각하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그냥 완전 쓰레기?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어릴 때는 제가 아빠를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피해 다녔어요. 벌레 보듯이. 그런데 예의를 갖춰서 벌레를 피해 다니는 그런 무례하게 그런 적은 없었고, 그런 예의는 다 지키면서 다만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형태로 피해 다녔는데 딱 한 번, 두 번인가? 약간 그래도 이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걸 느낀 게, 한 번은 제가 그때 이제 방학 때, 그 방학은 아니었고 다른 방학 때 겨울이었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할머니 댁에 있는 동안. 그랬더니 아빠가 거기 같이 사시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있으니까 가끔씩 오시는데 저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근데 소리는 들었고, 근데 할머니가 제 감기 걸려서 아프다고 지금 자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빠가 쟤는 왜 감기 걸리고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더니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침대에다가 약을 던지시는 거예요. 약봉지를. 야, 이거 먹고 자. 너 감기 걸렸다면서?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제 이름을 한 번도 지은아라고 불러보신 적은 없으시고, 전에는 아예 안 부르시다가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간 이후로 방학 때 가서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그때쯤에 야, 김지은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꼭 성을 붙여서. 근데 그게 이렇게 어색함과 뭔가 미안함 그런 게 다 합쳐져서 그걸 중화시키시려고 그렇게 성을 붙이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설명하긴 힘들지만 그게 그런 톤이나 말투에서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그때 한번 약간 그래도 이런 게 아빠구나 그건 좀 느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좀 더 그 아빠라는 호칭을 떼고 인간으로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쁜 인간은 아니구나 그걸 느낀 게, 이제 그때도 방학이어서 어떤 무슨 쇼핑 같은 걸 하고 돌아오는데 차에서 신호에 오래 걸려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주수석에 있고. 그런데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너가 우리 엄마랑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어떻게 우리 엄마를 참지? 나는 도저히 못 참겠던데. 그냥 사람을 말려 죽여. 그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에 나쁜 인간은 하나도 없어. 너희 고모들도 마찬가지고 너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너희 할머니도 그렇고 인간 자체가 나쁜 인간은 없어. 그런데 다들 좀 나쁜 인간들인 거지. 그런데 너희 할머니는 특히 만약에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슬프겠냐 한다면 나는 나라고 생각해. 너도 아니고 아마 나일 거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가장 슬픈 사람은 나일 건데, 근데도 감당이 안 돼.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계실 때 그걸 알지만도 감당이 안 되고 그냥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저에게 콱 박혔어요, 마음에. 왜냐면 그게 제가 느끼고 살아온 거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알고 나도 그렇게 느꼈다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알면서 나를 거기 그렇게 두냐? 그 말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올까봐.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한다는 말이 너는 그걸 어떻게 참아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래서 아빠는 아빠구나,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뭔가 느끼는 건 똑같구나, 그걸 느껴본 것 같아요. 또 동시에 그렇게 할머니에게, 자기 엄마에게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자기 딸 앞에서 그러던 사람이 완전한 개차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구나, 단지 표현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한 거구나, 자기도 살려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을 무조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싫다, 난 이 사람이 싫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을 수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고,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지긋지긋하고 정말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불쌍하고, 불쌍하면서도 또 너무너무 싫고, 그게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가장 힘들었던 점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어릴 때 해온 그런 나쁜 것들만 생각해서 나도 차갑게 굴어야지 하면 되겠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같이 있으면 분명 또 질질 끌려다니는 면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저희 아빠는 제가 그 무서워하는 감정이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빠가 새엄마랑 1년 정도 같이 사셨었는데 그때 저희 새엄마를 때리시는 걸 보았어요.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에게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조폭들도 아무리 그 부하였던 사람이 나중에 따로 나와서 자기 구역을 따로 만들고 부하들이 따로 있어도 예전 그 보스를 만나면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러잖아요. 괜히 무서워지고. 그것처럼 제가 아무리 성인이 되었고 이제 아빠가 저를 때리실 수도 없고 한 번도 때리신 적은 없어요. 어차피. 그런데도 괜히 그냥 그 장면들이 생각나고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피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할머니가 전에 그 용하다는 점쟁이 분께 가셔서 어떤 말씀을 듣고 오셨거든요. 제가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뇌리에다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꼭 점쟁이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우리 집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동해 보면 할머니 말씀이 어떡하냐, 내가 죽어도,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 점쟁이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사주만 넣었는데 애가 다 타고났는데 애비복이 없네, 그러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러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주 딸을 자기 하인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굴려먹고 써먹고 그러겠네, 이용해먹고.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없어지면 자기 딸에게 그러겠네,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어쩜 그렇게 용하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모든 행위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룹에 빠질 수가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상 그 상황에 있으면 제가 아빠를 대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사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 이제 아빠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보여주시고 쇼핑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러시면서 저랑 굉장히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 범죄를 지키기 때문에 상냥하게 대한 것뿐이지 아빠가 좋아서 상냥하게 대한 게 아닌데 그래서인지 저랑 친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에 데려다 주시는데 공항에서 들어가기 전에 저를 껴안으시면서 사랑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솔직히 토하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왜 이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지? 무슨 얘기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조금 하루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해서 저를 껴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아빠랑 친근하게 지내고 서로 껴안고 쓰다듬고 뭐 그런 뽀뽀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손을 잡은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저는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대답을 웬만해선 하거든요.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든 그래도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니까 그냥 대답해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에게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냥 갔는데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